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좀 좋은 방향을 기대했지만 또 어김없이 기관의 매도로 이렇게 코스피는 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대를 강하게 올려주고 거래량이 없다는 좀 불안 심리를 알려드렸죠. 3050포인트까지 열려 있지만 불안 심리도 작용한다. 근데 또 하필 안 좋은 후자 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경계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이제 코스피 200을 보시면 코스피 200이 아직까지는 좀 언저리에 있지 않나 싶어서 코스피 200을 요즘에 선행 지표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도 막 그 선물은 많이 매도가 나오긴 해서 밀린 것도 있겠지만 현물은 그냥 관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수가 많이 밀려가지고 아침에 환율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급등했나 싶어서 이렇게 그래서 또 장이 안 좋나라고 먼저 환율을 봤는데 환율이 급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보시면 이따 잠깐 보는 걸로 하고, 환율 보시면 환율이 또 1850원 1185원까지도 치솟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또 오늘은 정말 환율인가? 오늘은 환율이 정말 머리대를 올리면서 되게 안 좋은 자리대에서 상승 가가지고 밀리나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외국인 매도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외국인은 그 현물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환율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나라가 오늘은 제일 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NFT나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정말 상승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섹터에서는 뭘 사도 수익이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은 좀 더 하루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금요일날 미국의 옵션 만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로 주도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또 그 연기금과 뭐 금융투자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게 참 불쾌한 거죠. 불쾌해요. 그래서 참 하락장이고 하락 기운이 세지만 이렇게 시장이 정말 갈 데도 못 가지고 반등도 못 해주고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아직 하락의 배팅보단 조금 관망해 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시장 그렇게 보도록 하고, 역시나 메타버스주들은 다 좋았죠. 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추천드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간다면 같이 추격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장중에 눌린 목에 매수해보자 라고 얘기 드렸고, 분명 이렇게 장중에 요럴 때죠. 그냥 사볼 수 있는 금액대를 보면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정도 사볼 수 있는 금액대겠죠. 요럴 때, 아니면 또 한번 요럴 때 정도, 이럴 때 정도 빼고는 사실 사기는 쉽지 않고, 이미 좀 이렇게 따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으면 초반에 들어가지 않아서 힘들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돌파 매매는 되게 잘 어렵고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알려드려도 제가 지인한테도 다른 종목을 그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비중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래서 저항대를 돌파될 때 한번 봐라 라고 해서 그 저항대가 돌파됐어요. 거래량 동반되면서. 근데 역시나 돌파 매매는 어렵고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럴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시가가 떠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저항을 뚫어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고 이 저항을 올려주면서 장 시초가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바로 갭상승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사셨더라도 공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기 드렸죠. 여기 구름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라 그랬는데 구름대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사셨다면 그냥 좀 공부 차원으로 보시고, 혹여나 사셨다 그러면 일단 홀딩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옵티시스고요. 사실 얘가 메타버스의 그 선두주자로 처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후행성이죠.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는 사실 자리대가 좋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 순환매로 돌면 얘도 튀어 오를 것이다 라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에요. 얘는 23,600원 정도, 여기 정도가 돌파됐을 때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층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윗꼬리 매물소화 캔들로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옵티시스도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그 금액대 한번 담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위메이드고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보시면 여기 대장주의 흐름을 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장주의 흐름을. 그래서 보시면 위메이드는 아직도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점을 날라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흐름이 순환매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투매가 나오고 꺾인다 그러면 모든 시세, 모든 섹터 안 갔던 것들 다 반납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러면 주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엄청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볼 종목은 M게임입니다. M게임. 게임이죠. 게임도 강했죠. 게임도 보시면 게임도 죄송합니다. 요 N게임도 지워지긴 했지만 추천드린 금액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 때에서 추천을 드렸죠. 여기서 추천드려서 얘도 이렇게 바닥에서 본 건 아니고 여기 저항대가 돌파되고 여기가 지지되는 거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방송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금액대 추천해 드리고 바로 이렇게 또 상승 간 거죠. 그래서 요즘엔 다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지지와 저항 체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랬다. 그래서 또 돌파가 된 거죠. 돌파가 됐고 당장은 홀딩 하시면 되겠어요.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M게임 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사실 어렵죠. 이 친구는 신규 매수는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만 대응. 그래서 이때 1,500원 정도 사신 분만 좀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플레이위드 얘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걸렸어요. 11월 초에 요때예요. 요때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추가적 하락이 나왔었죠. 추가적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려주면서 최근에 여기 저항대를 지지로 바꾸면서 상승. 그래서 플레이위드도 여기에서 여기 뭐 13,300원, 11,300원, 11,000원, 만원 후반 이렇게 금액을 모아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서 괜찮다 얘기 드려서 게임 섹터가 다 좋으니까 좀 마찬가지로 상승 간 거겠죠. 하지만 관심 담으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명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이고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 저항 구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얘는 조금 50%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해야 된다. 플레이위드는.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이거 올라간 수익들 말고 좀 이제도 그래도 또 따라갈 수 있는 후행적인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이렇게 장이 그 게임주 개별주가 너무 강하니까 섹터 흐름을 자꾸 안 볼 수가 없죠. 안 보면 소외되고 수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못 사서 관망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뭐래도 사서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에 맞춘 종목은 넷마블 얘기 드렸고 아직 그 자리 때는 그 버텨주고 있어요. 넷마블도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네오위주고요. 네오위주도 게임 섹터고 얘는 아직 못 갔죠. 다른 게임에 비해서 못 갔거든요. 못 가고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자리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전 고점대 여기 물려있는 고점대의 물량을 살짝 그 소화한 느낌입니다만 얘는 만편한 보유를 하려면 여기가 돌파되고 여기가 지지층을 바뀌는 거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은 다르게 보자는 거죠. 저가 포지션으로 보자. 저가를 봐서 이렇게 추세로 보자는 거죠. 추세로 봐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추세적으로 여기 안에서 모아서 요 상승 같이 좀 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네오 위주도 관심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못 간 게임 중에 자꾸 못 간 것들을 찾아서 순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막 엄청나게 가지는 않아서 못하죠. 그러려면 대장주를 했어야 되고 대장주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또 굳이 얘기를 드리면 자 게임빌이고요.
게임빌도 아 목이 자꾸 그러네요. 게임빌이고 게임빌도 봐야 돼요. 게임빌도 봐야 되고 게임빌 보시면 여기 금액대 완전 고가놀이 하고 있죠. 제대로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중요한 금액대고 오히려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143,000원 부근 정도가 바닥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생명선이죠. 135,000원 정도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는, 하지만 장이 안 좋은가 혹시 조종과 함께 여기까지 밀려주고 지지가 체크된다면 밑단 아니면 그 윗단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만, 반대로 135,000원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납되고 시세 테마가 끝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데, 지금도 게임벨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떻게 거래하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손절 라인 잡으시면 분명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게임벨도 지금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매물 소화하고 있고 충분히 매물 소화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얘가 이렇게 죽지 않고 매물 소화를 해주니까 게임 섹터가 또 죽지 않고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위메이드, 게임빌,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얘네 주도들이 NFT나 게임이나 이런 주도들이 혹여나 정말 하락이 나오고 시세가 반납되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봤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못 간 것들 또 찾아서 순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고요. 미스터 블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스터 블루는 제가 이제 직장 동료분들한테 미스터 블루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가 뭐냐면 사실 웹툰 회사로 보면 돼요. 웹툰, 그러니까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고 무협 관련 웹툰의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웹툰 회사로만 볼 수도 있는데 웹툰 회사로만 보면 안 돼요. 자회사 중에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있고 그 게임이 잘 또 흥행해가지고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모멘텀을 그대로 안고 그 웹툰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날아간 거고, 지금은 되게 장기간이지만 굉장한 시간의 조정을 받은 거죠. 굉장한 시간에 시세가 반납되면서 굉장히 가격적인 기간을 거쳤다. 그래서 저가의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종목은 맞아요. 저가의 메리트에서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전 금액대까지 빠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과대 낙폭이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추세대가 나쁘지 않죠. 지금도 보시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양봉자리인데 여기가 돌파가 좀 체크하고 싶었고 당장 저항은 있습니다. 저항은 있는데 밑에서 최근에 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게임 섹터가 죽지 않으면 이 친구도 충분히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가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여기 또 저항이 되게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치를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시고 보시자.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되면 가장 좋습니다. 9,450원 여기 정도가 이탈 안 되면서 여기 위에서 놀아준다 그러면 일단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넷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좀 많네요. 게임주고 넷게임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지금 여기가 지지받은 모습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서 이 정도까지 봐서 17,200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게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추세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추세 적용되고, 그래서 아직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전고점에 매물 소화를 해주는 캔들 또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랬다 해서 여기만 버텨주면 시세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게임빌이나 뭔가 큰 것들이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웬만큼 게임 섹터들 힘이 좋기 때문에 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꼭 대장주들 체크하시면서 섹터 못 간 것들 추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기 드렸죠? 갤럭시아 모니터리 어제도 방송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방송 얘기 드렸는데 해볼 수 있다. 충분히 이 종목 그 상승 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금액이 15,000원대 얘기 드렸고 15,000원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고가에서 이렇게 NFT 대장주라고 보이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고가에서 횡보해주면서 움직여주고 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직접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얘도 15,000원, 13,300원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다 얘기 드렸고, 여기가 이탈되면 정말
시세 반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된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괜찮지 않나 얘기 드리고,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해주니까 못 갔던 NFT 관련주들이 계속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아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계속 지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얘가 고점대에서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장주를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도 가능한 금액대 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초록백 미디어고요. 이 친구도 이제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로 소개시켜 드렸죠. 소개시켜 드려서 사실 소개시켜 드린 금액을 다시 이제 영상 보시면 있겠지만 요쯤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한 요쯤 돼요. 요쯤 정도? 요쯤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3,100원 정도? 여기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 드렸죠. 충분히 여기 고점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요때 샀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래서 상승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했다가 다시 또 단타도 조금 쳐봤어요. 조금 큰 수익은 못 냈지만 좀 단타도 쳐보고, 그래서 지금 되게 좋게 전 고점을 뚫어주고 꼬리들 다 털어내고 올라와 준 거죠. 그래서 윗꼬리는 당연히 좀 많이 달렸지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어려워요. 지금 요거는 신규 매수는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하는 거고, 그다음 JYP 엔터고요. 얘기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거다. 하이브가 안 죽었으니까 얘도 갈 거다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뭐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기를 또 돌파해주고 안착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소개시켜드린 금액 이렇게 한 1, 2주 정도 계속 얘기 드렸단 말이죠. 계속. 근데 관심 없으시면 안 보실 수 있고, 최대한 금액을 싸게 담으셨다. 싸게, 이때 분명 기회가 있었죠. 3번이나 4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목표치가 이게 작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승분을 계산해 보면 고점에 매도했다 이 정도 되거든요. 15% 정도 돼요. 오늘 것까지 보면 대충 15%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사봤으면 지금은 홀딩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마찬가지로 54,300원 여기 위에 올려준 거니까 여기 위에서 또 노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지속적 상승이 나가는가 볼 수 있잖아요. 싸게 사나요? 관찰 가능한 거니까 지금 사는 건 찾기 어렵겠죠. 지금도 54,000원 300원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추세가 너무 미비하죠. 추세가 없죠 아직은. 그래서 충분히 하루 만에 꺾일 수 있는 자리라서 충분히 요때 5만원 51,000원 요때 안 사는 분들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을 못 버티니까. 그래서 그렇다 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흐름도 잘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제 얘기 드렸죠. 보성파워텍 자리대다. 딱 살 수 있는 그 자리대라 얘기 드렸죠. 4,040원 정도 체크돼 있었는데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그다음 원전 테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쪽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지금 금액대 한번 담아보시자. 관심 있게 사보시고, 혹여나 좀 이렇게 원전 주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뭐 비중 나가서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여기서 방법이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상승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오늘 상승도 보시면 오늘 좀 이렇게 3% 마감했지만 장중에 7%까지 튀어 올라주는 그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지 않았나,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얘도 좀 달랐던 게, 예전에는 이게 구름대를 뭐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상승으로 거래량 동반돼서 구름대 돌파해 준 건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구름대에 좀 빠져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시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 좀 못 가고 있는 건데, 되게 좀 거래량이 좀 미비하고 약한 것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변동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추천드린 거니까 좀 잘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일신석재고요. 이게 사실 이제 대선 이제 좀 다가오면서, 시기 다가오면서 지금 정치 그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요동치고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북에 대한 그럴 때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변동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항상 봐면서 이거 3번이나 봤죠. 요때에서 2,400원, 요게 2,400원 손절 라인 잡고 지속적 추적을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잡고, 그래서 요때부터 계속 지속해 왔으니까
지금 일신석지를 본 게 한 뭐 한 세 달, 네 달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때부터 추적해 왔는데 지금 금액이 항상 중요했던 자리였다는 거죠. 2,400원. 그래서 2,400원을 잘 금액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몇 항이 나왔죠. 몇 항이 나와서 큰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서 놀고 있는데 당장 추세는 조금 안 좋게 밀려난 모습이죠. 이게 이평선들 다 위에 놓고 내려온 모습이라 조금 자리는 안 좋지만 금액적 자리로 한번 보자는 거죠. 금액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등 주고 금액 줬던 2,400원 정도가 손상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 이탈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흐름 좀 약하긴 하니까 예전에 추천드릴 때보다는 좀 확실히 힘이 빠진 건 맞습니다. 섹터도 그렇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체크해 보시자 하면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뉴스 꼭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SK고요. SK가 일단은 좀 이렇게 지워놓고 잠깐만요. 좀 지워놓고 단기적 좀 이게 선이 이게 많이 봐오다 보니까 두꺼워졌는데, 자 여기서 단기 추세였죠. 단기 하락 추세는 오늘만 보면 마감된 거죠. 오늘만 보면. 그래서 이게 오늘만 보면 이게 바닥이었구나 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이틀 동안 거래량이 나름 동반됐고 오늘도 상승 갈 수 있었던 건 어제 사실 종가 보고 매매 동향을 보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면 개인 매도가 나왔고 여기 이제 우리가 봤던 옛날에 정말 여기 꼭 지켜줘야 되는 금액이었죠. 여기 금액대가 터치가 되자마자 여기에서 매물이 쏟아진 거죠. 쏟아졌는데 외인이나 기관의 매물이 아니라 개인이 그냥 그 기관 외인이 끌어놓은 거에다 던지니까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 캔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더 좀 높은 데를 치면서 이평선 저항도 있고 다시 또 여기대에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물은 사실 되게 강한 매물대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당장 가기는 그렇고 분명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는 또 관심을 담아볼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사실 오늘도 매동을 보시면 오늘도 개인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오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외부 추세죠.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추세.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되게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SK를 정말 여기가 돌파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평선도 그렇고 하락 추세였고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한 27만원 정도가 되게 어려워요. 27만원이 27만 1,000원 이때가 굉장히 되게 강한 벽이라서 여기를 뚫어주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들도 꼬여있고 역배열이고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옆에서 이렇게 놀다 가지 않을까. 옆에서 놀고 빠지고 뭐 하다가 아니면 또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게 좀 이렇게 변동성이 많고 이평선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여기 저항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 보이긴 해요 아직도. 그래서 좀 분할적으로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하면 바닥으로 판명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눌림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추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K라는 종목이고 이 친구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고 사실 손절 라인을 여기 잡고 있어요. 손절 라인을 여기 잡고 있습니다. 종가상 여기 이탈 안 하면 가져가겠다. 근데 이것도 이틀 보시면 밑꼬리가 자꾸 달리면서 장 막판에 끌어올려요. 막판에.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좀 많이 밀리고 되게 지지부진하고 안 좋았는데 또 올리고, 어제도 보시면 좀 안 좋게 끝나다가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금액대를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금액대냐면 지금 여기 121선 정도 인근을 여기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또 가져가 보시면 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컴퍼니K도 조금 우상향 갔으면 좋겠다. 난 보유까지 했으니까 가자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분명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꼬리가 달린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모아가서 다시 한번 여기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자. 그래서 돌파되면 여기까지도 열리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대 보시면서 때로는 여기, 때로는 요만큼 목표를 보시면서 관심 종목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라고 공유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마지막에 SK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2차 전지들을 다 추천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 2차 전지도 좋으니까 뭘 사도 갔겠죠. 그나마 좋은 맥점에 사보시라고 권해드린 거지만 그나마 또 들어가고 아직도 못 간 거는 SKC라고 보여요. 밸류에이션상 못 갔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맥점으로는 아닌데 혹시나 좀 이렇게 빠져주면 모아가야 되지 않나. 빠져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추천을 다 예전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맥점이 나오진 않는 건 신규 맥점으로 딱 눈에 띄는 곳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15만 원대까지 밀려주면 사실은 더 담아볼 만 하겠고 지금은 조금 이평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 대응, 이평선이나 구름대를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고 밴드가 되게 좁아져 있어요. 밴드가 되게 좁아져 있어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괜찮을 수 있고 나오면 17만 5천 원 정도 금액대를 위에서 놀아주는 게 좋겠고 계속 여기를 안착 못하고 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니까 여기가 돌파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빠지더라도 관심 갖자. 근데 반대로 빠지더라도 관심을 갖되 여기가 깨지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여기가 깨지면 뭐 굳이 쥐어짜 가지고 보면은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들이 다 너무 세니까 잘 가고 하니까 사실 못 간 것도 쥐어 찾으려니까 이제 없어요. 막 후성 뭐 코스모 신소재 뭐 다 이제 공유 드리고 나니까 지금도 2차전지는 뭐 좋고 다 좋지만 정말 그나마 좀 싸게 느껴지는 게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정말 보유자의 영역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원이고요. 자동차 관련주인데 사실 이건 추천드리고 빠졌죠. 추천드리고 수익이 단타로 저도 대응했으니까 수익이 나긴 했어요. 분명. 그러니까 요때 추천드렸거든요. 요때가 언제죠? 뭐 한 10월 달부터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달 아니면 뭐 요때였나요? 뭐 방송에 드렸는데 여기 3,6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3,600원에서 이 단기 양봉에 대해서 고가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닿을 때마다 사가지고 톡톡 한 번씩 튀어주니까 단기적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탈해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탈하고 지금 자리다. 근데 지금 자리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금액적으로 보시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고 싶은 거죠. 지금은 추세를 봐서 추세대 이건 금액대 말고 추세대로 바닥이 아닌가, 추세권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금액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얘가 이제 그 리뷰 아닌가요?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긴 한데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또 모아가고 가져가기엔 제일 나아 보인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원도 다시 한번 바닥권이라면 한 번 더 바닥에서 여기 테스트 그 다음에 추가 상승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갖고 온 거니까 반대로 여기 이탈되면 안 좋죠. 여기 추세 이탈되면 금액적 이탈까지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절대 낙폭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절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보되 이탈되면 바로 잘라내고 다시 봐야겠죠. 잘라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거든요. 빠지지 않더라도 여기에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요때 시가 봐가 요때 기준봉 잡고 여기 안에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종목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장이 안 좋을 때는 NFT 게임 메타버스가 가고 걔네가 좀 가느면 반대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이나 되게 이런 그 반도체 종목 이런 것들이 못 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정말 그 지금 주도주를 거래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되게 소외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소외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좀 과시세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순환이 살아있는 동안 수익을 내자 해서 아직도 공유 드리고 있지만 정말 끝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고점에 있는 대장들만 봐도 상승 여력은 더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장에 따라 자꾸 돈이 글로 몰리니까 더 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장세로 몰리니까 300% 400%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금액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 금액적으로. 그래서 차트도 보면 너무 이격도 벌어져 있고 너무 또 고점대에서 있다. 그래서
거기 자체 시장의 불안 지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주도주들, 대장주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대장주도 안 보고 흐름도 못 보고 샀다가 저까지 하고 샀다가 빠지는데 메타버스니까 올라가겠지, 게임주니까 올라갔지라고 그냥 정말 그런 대응을 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20, 30%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되게 장기 물림 종목이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대장주들 체크가 가장 1번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이제 다음 주도, 그러니까 다음 또는 내년 주도를 선도할 종목들을 한번 섹터군을 같이 한번 발굴해 보자 라는 시간을 드리고 한번 준비해 보고 싶어요. 생각해 놓은 게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좀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의견들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좋을 것 같고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종목 섹터도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별 찾아도 보고 자리대도 보고 이렇게 한번 같이 또 종목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종목들 좀 많이 좀 이 종목 저 종목 공유해 주시면 같이 좀 돌려보는 걸로 할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단 방송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진단적으로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좀 어렵고 힘든 종목들 같은 것들도 좀 의견 주시면 최대한 좋은 방향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